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동시효과 때 그래도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171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1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놨고 개인이 그 매물을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현상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시황 한번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장이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은 많이 흐렸었는데요. 대외 약재가 겹치면서 낙폭을 많이 키워 오늘은 20포인트 내린 1721에 마감했습니다. 일주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포인트 내리면서 1735에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벌써 1730선을 내줬습니다. 낙폭을 꾸준하게 키워가면서 17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선 돌아선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2,300억 원 정도, 기관이 8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이 홀로 3,0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하지만 혼조세 보이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3포인트 내린 519에서 마감했는데요. 일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52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혼조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519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290억 원 정도, 기관이 26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49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4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10원 오른 1118원에서 마감했는데요. 일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12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꾸준하게 1110원 후반대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1118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내리면서 82만 9천 원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KB금융이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0.3% 오르면서 마감했네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LG화학도 약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까지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1%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동서가 오늘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메가스터디도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다음은 온 1분기 개선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주들이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산건설의 자금 악화설은 어느 정도 가신 듯하지만 미분양 문제와 함께 건설업종 전반에 해외 수주 모멘텀 소멸 문제가 부각되면서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일제히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이 12%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두산건설은 8%,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역시 8%대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건설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들이 내렸는데요. 현대건설 3% 내렸습니다. 삼성물산도 1%, 두산건설은 8%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IT주들도 약세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 LG전자도 2% 내렸습니다. 하이닉스는 2.8%,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구제역 관련주들은 급등했는데요. 백신주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앙백신과 파루, 이글벤 역시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제일바이오와 체시스도 가격 제한폭까지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주도 보겠습니다. 일부 자원개발주들이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관련주들이죠. 대한유팜이 3%, 3.6% 올랐습니다. 에이마이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가까이 올랐고요. 골든오일도 11%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더욱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악재만이 꾸준히 나왔는데 오늘 시장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 한 15위권 주요 종목 가운데 KB금융과 SK텔레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락해서 5월 첫 거래일로 본다면은 5월달 분위기는 약간은 조정 분위기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그 특징적인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을 중심으로는 반등하거나 좀 오름세를 탄 것도 특징입니다. 삼성생명 공모 청약이 조금 2대1을 넘어서면서 일단 보험주 쪽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동안 극히 부진했던 동아제약 등 일부 제약주들은 의외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승했습니다. KP케미칼 등 일부 실적 오전 중소형 화학주 역시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환율이 10원 정도 오르면서 기아차 등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오늘 특징적이라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PMI 지수가 개선됐지만 오히려 중국의 지급 준비율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홍콩 H주식 등들이 하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스가 1200억 달러 유로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타결을 지어줬지만 이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 인식으로 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골드만삭스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새로운 건 아닌데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좀 금융주 중심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악재에 좀 더 연장해서 무게가 실리는 모습들은 최근 조금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호재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도 수출과 산업 생산이 되게 좋게 나왔지만은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거하고 오늘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혹시나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악재들이 주가에 좀 먼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악재가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승할 수 있게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실적 시즌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해외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언급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일단 뭐 해외 쪽이 또 계속 반복되지만 안정이 되거나 상승해줘야 또 우리도 뭐 상승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추려보자면은 그리스가 지금 1200억 유로 지원하는 주말 중에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를 어떻게 반응할지가 오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로만 보면 남부 유럽 재정 문제가 일단 또 한 번 수습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도 그리스와 유사한 재정 감축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검찰 기소와 조사 문제가 좀 더 연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금융권들은 보수적 시각을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오늘 밤 예상되는 개인 소득과 소비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시킬지도 또 한번 관찰해 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지난 주말에 지표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지만 역시 그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역시 똑같이 지표가 상승하고 다른 문제가 부각돼서 하락한다면 이는 좀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증시로 볼 때는 중요한 변곡점의 인식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도 조금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내리든 오르든 변곡점에 접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의 내용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오를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더 연장할 것이냐인데요. 최근 미국 증시의 기술적 보도 지표들은 다소 조금 추가 조정 쪽에 기울어 있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오늘 낙폭을 보인 게 이 단기 조정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 변환인지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 압력이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 증시를 내세울 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낮은 그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상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뭐 해외 증시가 오르는 기간에도 우리 증시가 좀 덜 올랐던 측면도 있고 해서요. 설사 해외 증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파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1630이나 50 정도가 하단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이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먼저 오지 않을까 하는 쪽에 저희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그 뜻밖에도 두산건설 문제가 부각되는 것 역시도 이런 심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과 관련된 얘기거리라든가 위안화 정상 문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내에서 상승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 논란이 또 한 번 시장에 불꽃을 튀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너무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아닌 상태라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월 초에는 좀 조정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만큼 IT도 잠시 쉬어가는 이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그동안 주도주 위주에서 패턴들은 좀 바뀌어서요. 최근에 이제 IT 투자가 늘거나 다른 설비 투자가 느는 쪽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부분적인 상승, 그러니까 종목별 업종 상승세를 이어가는 대한 투자의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IT주에 대해서도 좀 휴식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좀 찾으면서 조금 더 이 구조를 축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이 지수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쪽의 모멘텀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부재한 구간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반응한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 주가가 그동안 소외된 쪽에서 대안을 찾는 게 일단 우선적일 거고요. 긴축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한 차례 정도는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주식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어 KT나 SK텔레콤 이런 업종들도 일부가 되겠고요. 또한 그동안 지나치게 그 상승 과정에서 그 매기가 오지 않음으로써 소외됐던 업종들 가운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그 내에서 업종 내에서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동아제약 같은 경우들이 상승한 게 그런 거니까 그런 소외주들을 좀 찾아가는 작업도 될 수 있겠고요. 특히 보험주는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다른 금융주보다는 은행이나 증권 보다는 보험주가 금리 인상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하면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했던 과거 경험을 본다면 오히려 금융주 내에서는 보험주 선택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여전히 그 부품주 중심으로는 계속 선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환율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하면 오히려 그런 그 자동차 부품주 쪽은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용과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각종 실업 지표가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4천 명으로 작년보다 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로써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자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작년보다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만 명이 감소했으며 지급액은 707억 원이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장을 구한 사람이 작년보다 6만 4천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늘 오전 6시쯤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중국 단둥 지역에 경비 체제가 삼엄한 가운데 오전 6시 20분쯤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역을 통과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특급 열차는 17량짜리로 평소 신의주 단둥간 여객열차보다 4배 이상 크게 편성됐습니다.
이 열차는 단둥역에서 기관차를 교체한 뒤 중국 다롄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5번째로 3, 4일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6자 회담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텔레콤도 휴대전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하는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초당 과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초 단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KT와 LG텔레콤은 오는 12월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초당 과금제 도입을 통신사업자들에게 강권했으며 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이 지난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T와 LG텔레콤은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각각 1인당 연평균 8,000원과 7,500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기온 탓에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가 지난달 12% 이상 치솟으며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대에 머물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선, 채소, 과실류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지난해 4월보다 12.1% 올라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신선식품 중 채소류는 같은 기간 28.9% 올랐으며 어패류는 8.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소비자 물가도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7회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 500명과 국내 주요 기업 70여 개가 참가할 예정이며 미국 템플턴 자산운용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이 이머징 마켓 조망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총 상금 1억 5천만 원을 걸고 제2회 실전투자 마스터스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주식과 선물옵션, ELW, ETF 등의 리그로 진행됩니다. 각 리그는 오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8주간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상하며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이 업계 최초로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급 CMA 신용카드 WCMA 더 퍼플을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고객 등급 중 플래티넘 및 프라임 골드 고객에게만 발급 가능하며 연회비 60만 원의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협이 전국 모든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주유 금액의 5%를 적립할 수 있는 채움 모던5 카드를 내일 출시합니다. 이 카드는 주유 포인트 적립 외에도 엔진오일 할인, 차량 정비 포인트 적립 및 무료 정비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 12주간 상승세를 걷던 우리 증시가 오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로 후반부에 지금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2달 만에 최대폭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2,300억 원 가까이를 내놨고요. 기관 역시 2,0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단기 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1,630선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